평소와 좀 다르다고 얘기는 드렸었죠. 고양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부채 제로 도시로서 고양시가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과연 고양시의 현재와 미래 모습은 또 어떻게 될지 최성 고양시장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고양, 부채 제로 도시 실현에 이어 신한류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며 발전을 더해온 고양시. 2016년 고양시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성공적인 201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가는 최성 고양시장에게 듣는 파워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고양시는 벌써 대한민국에서 10번째 가는 100만 도시가 됐습니다. 이제 103만에 육박해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03만에 해당되는 우리 꽃보다 아름다우신 시민들과 공직자들 간의 이런 어떤 협치 또는 어떤 이 협력적인 시정 운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잘 되다 보니까 지난 한 해 정말 어느 도시에서도 있기 어려웠던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고요. 작년 초가 되자마자 박근혜 정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문화예술의 도시로 고양시가 선정이 되면서 K컬처밸리라고 하는 향후 10년 동안 27조의 경제 효과 또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다 준다는 K컬처밸리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됐고 또 5월 고양 국제꽃박람회 때는 4년 연속 3천만 불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또 연말에 가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산업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들이 이 시민과 함께하는 공직자들의 어떤 혁신적인 그런 행정이 바로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의 작은 기적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시장인 됐을 때 6년 전에 고양시의 상황도 지방채만 해도 2천억이 넘고 또 여러 가지 이 실질부채라고 해서 우리 시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6천억이 넘었습니다. 이걸 6년 동안 정말 저희들이 뼈를 깎는 이런 어떤 절감 정책을 펼쳐서 이제 금년에 들어서 인구 50만 도시 최초로 지방채무 제로도시 그리고 또 실질부채 제로도시 우발부채나 불가피한 걸 제외하고는 이걸 달성함으로써 저희들이 달성한 이후에 부천도 또 저희들의 정책을 이어서 부채 제로를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실질적인 부채까지를 관리하는 실질부채 제로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또 성과를 달성했다는 면에서는 저희 시 자체로도 의미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부채공화국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시민들을 위한 어떤 이런 시민 제일주의 행정에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요. 저희들이 시장이 돼가지고 이미 전임 시장 시절에 팔려졌던 부지조차도 송사로 고소고발로 이래가지고 2년 내내 저희들이 아무 사업도 할 수가 없었고 또 초반에 이걸 부동산 시장에 내보니까 그 도시가 어떻든 여러 가지 어떤 이 발전적인 그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어야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TF팀을 짜고 해외 설명회를 하고 또 수요자들 중심의 의견을 들어서 그동안 약 7개 부지에 5천억 가까운 이제 부지를 매각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는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 매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고양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고 또 GTX가 또 유치가 되고 또 문화예술, 지방자치 이런 부분에서 고양시가 앞으로 미래의 통일시대, 새로운 신한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구나. 이렇게 되니까 대기업 또 해외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매입을 했다고 봅니다. 해가 지날수록 더 심화되는 청년 일자리 문제. 얼어붙은 경제에 풀릴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고양시. 최성 시장이 내놓은 고양시 청년 실업의 해법은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우리 지자체만이 아니라 정부 전 세계에
이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거창한 일회성 박람회가 아니라 다양한 맞춤형 이런 미스매칭 박람회를 해서 청년자 페스티벌 또 장애인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고요. 자동차 클러스터를 통해서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자동차 복합단지를 만들어내고 또 그동안 고향 국제꽃박람회도 그냥 뭐 와서 구경하고 꽃 구경하고 하는 단순한 문화 축제가 아니라 4년 연속 3천만 불 수출 계약을 이룩할 정도로 철저히 비즈니스적으로 그리고 내수 또 이 화해 업체들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도권 기저 때문에 많은 대기업도 유치할 수 없는 저희 고양시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1위 도시가 되고 또 노인 일자리 등등 해서 뭐 전국의 최고의 평가를 받게 됐던 이런 이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후에도 경기도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신한류 문화관광 벨트 사업이 추진돼서 저희들이 한 50억 이상을 투자하게 되고 또 관광 특구가 또 조성이 되고 해서 아마 뭐 금년이 1000만 관광객 시대 신한류 문화예술 관광의 중심 도시로서의 고향이 비약된다면 내년도쯤에는 아마 전 세계의 여러 이 한류 관광객들이 서울과 제주도가 아닌 고양시를 찾게 되리라고 희망하고요. 그쪽을 향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복합단지로 육성해서 킨텍스라고 하는 마이스의 중심지하고 또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 내에 현대자동차가 오토월드라는 이런 아주 첨단 또 자동차 박물관이 금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링크시키고 그 자동차 복합단지 내에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가장 역점이 될 수 있는 튜닝 산업 분야를 또 국토부에서 지정산업을 추진을 함으로써 과거에 낙후됐던 지역이 수도권과 연결된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자동차 복합단지로 조성을 하고 추진했는데 이제 마지막 넘어야 될 선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인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각 수석 장관 관계기관 회의를 청와대에서 하면서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의 미래 자동차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면 좀 과감히 해제해줘라 해서 지금 상당히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은 고무되어 있습니다. 3년 연속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SNS로 큰 화제를 모았던 고양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말하는 최성시장. 그가 만들고 싶은 고양시는 어떤 모습일까? 만약에 어느 이런 SNS나 또는 소셜미디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적 효과 분석을 하는 분이 있다면 6년 동안 고양시의 고양이 이 SNS가 가져다 준 경제적 효과를 보면 조 단위가 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년 동안 시청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린 다양한 고양 시정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클릭한 게 1년만 해서도 수천만 명의 클릭이 있었고 억 단위를 넘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러면 좀 너무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제일 중요한 의미는 경제적 효과보다 시민들이 갑질하는 행정, 재미없는 행정, 그들만의 탁상 행정, 이제 이런 시정이 아니라 시정이라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정보도 제공해주고 또 재미와 감동도 주고 또 외곽순환도로 서명운동 할 때는 가장 앞장서서 싸워도 주는 정말 아주 가족과 같은 친근한 이런 형태로 이것이 접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아주 크다고 보고요. 고양시장이 되면 과연 어떤 시장이 되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100만 고양 시민들이 시장을 가족처럼 친구처럼 생각하고 고양시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정말 작은 일에서도 감동을 느끼고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가까운 동네에 가면 문화예술의 공간이 마련되고 서로 좀 더불어 살고 나누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시민들이
행복에 겨워하는 도시. 예, 그런 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그때 저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그 많은 시장과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겸손하고 그러나 가장 시민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붓는 시장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이제 6년을 달려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남은 2년 동안 이제 그 평가는 시민들의 몫인 거죠. 2016년 새로운 모습을 꿈꾸는 고양시, 희망찬 포부만큼 내실 있는 결과를 기대합니다.